네, 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 5월 28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제가 영상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요새 뭐 하시나 이것도 안 하시는데 좀 한가하시겠네요 말씀하시는데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제가 좀 바빠서 영상을 지금 잘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오전 내내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약간 제가 시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만 후루룩 훑고 넘어갔던 그 뉴스들 오늘은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5월 28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간 시세 동향 알려드리는데요. 공주 계룡 아주 좀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만큼 이제 공주와 계룡시에도 그 수요가 많이 있다,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 세종과 대전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이제 대체 공급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공급 계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 계룡의 행정수도인 세종과 대전을 연계한 총 1만 세대 규모의 신도시 2곳이 조성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은 물론 북부권으로 치중된 충남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공주 신도시는 세종과 연접한 송선동, 동현동 일원 94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5,577억 원이 투입돼 7,241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 8곳과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 1개소가 들어선다. 네, 실제로 이 공주시에 거주하시면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세종 쪽에서 공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공주와 세종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20분, 30분이면 가능하고 지금 여기 새로 조성되는 곳은 현재 공주 요 도심지하고 세종시하고 중간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까지 진입하는데 10분, 15분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치라서 아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 계룡신도시도 볼게요. 계룡신도시는 두마면 농수리 일원 26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6년까지 1169억 원이 투입돼 2285세대의 계획인구 6032명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 3곳과 공공청사, 체육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두 신도시가 각각 세종과 대전의 위성도시 형태로 개발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두 도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 이제 이걸 노리고 아마 이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세종이나 대전, 물론 이제 분양가가 그렇게 심하게 높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매수를 하려면 힘들었고 또 분양하는 그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 좀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바로 주변에 새로 분양을 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생긴다고 하면 무주택자이시거나 실거주자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세종시 무주택자들 분양 물량 너무 적어서 항상 좀 불만이 많으셨죠. 이게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분양 자체는 자꾸 미뤄지거나 또는 계획된 분양 물량이 별로 없어서 고심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공주시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 무주택자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소식이라고 보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부터 쭉쭉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제한, 주택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와 수분양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그래서 뭐 세종이든 뭐 어디 다른 뭐 경기도 수도권이든 이렇게 집중 물량 한두 개가 나왔을 때 뭐 몇십만 대 1 이런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우리 아는 사람 다 넣어보자. 저희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 나오면 일단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하시고 주변에 아는 가족들한테 다 넣어보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인 분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으로는 뭐 좋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세종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호기롭게 문 연 세종시 패션 아울렛 뒤안길로 여기 어진동 쪽 그 종촌동하고 어진동 사이에 있는 엠브리지가 아주 멋진 건물이 있죠. 엠브리지라고 하는 거기에 W몰이 들어왔는데 이제 딱 1년이 됐는데요. 이거 좀 사업을 접을 것 같네요. 세종시 첫 패션 전문 아울렛 엠브리지 W몰 세종점이 폐점의 길로 들어섰다. 개점 1년 만이다. 쇼핑몰 운영 주체인 주 SH플러스가 만성 적자로 인한 리스크를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안 좋았죠. 일단 세종시가 아직 상권이 막 살아나지도 않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2년째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이 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업을 하다 보니 아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닐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탁 운영 및 관리 계약을 맡은 W몰 역시 사업 철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축천 상권에 위치한 W몰 세종점은 세종시에 최적화된 도시명 아울렛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다. W몰은 최소 4% 수익 보장과 함께 4% 이상 운영 수익에 대해 납입액 비율대로 플러스 알파를 지급받는 구조로 세종 2호점을 운영해왔다. 세종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엠브리지 역시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인한 유령 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 SH 관계자는 문을 닫는 시점은 예상할 수 없지만 벌써부터 문을 닫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입점업체가 빠지면 한동안 대규모 공실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 어떤 이런 상업시설들이 빨리빨리 잘 자리를 잡아서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의 그 편의성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지점이기는 합니다. 네, 다음은요. 항상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한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그동안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해왔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임기 초기에 시작했던 정책들을 마구 뒤집기도 하고 무효화시키듯 또는 또 소급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임대사업자, 우리 아파트 임대사업자들 이제 그 종료를 시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축소시키고 하는 가운데 다세대나 원룸 같은 이제 요런 데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어떤 뭐 손을 좀 댈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 30만 임대사업자 벼랑 끝.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단독 등 일반 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정부 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는 4년 만에 말을 뒤집어 임대사업자 혜택을 빼앗는 황당한 반전을 만든 셈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국민으로부터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물건을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물건 내놓으신 분들 답답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팔고 싶다고 팔리는 게 아니죠.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려요. 게다가 지금 새가 끼어있는 물건은 거의 팔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그 입법 때문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하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물건이 거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6개월 안에 팔아라 이렇게 팔아야 혜택을 주고 안 그러면 다 이제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 뭐 정말 진퇴양난이 따로 없죠. 아마 다들 엄청나게 속 터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공급 물량이 줄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재산세율을 좀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세 40만원 올리고 30만원 깎아주나? 분통. 여당에서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감면액이 20만원에서 40만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택 소유자들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집값은 정부에서 올려놓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재산세를 조금 깎아주고 생색내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더라도 감면액이 미미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양도세도 완화해줘야 주택 매매가 이루어져 수급 불균형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이고 뭘 해야 되는지 정부가 모를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땜빵식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지 상당히 좀 아마 불만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주택자 LTV 완화도 추진, 종부세 개편은 기재부 반대 변수.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 LTV 우대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면 최대 70%까지 LTV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요즘 몇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LTV 우대 혜택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LTV 우대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주택의 3.7% 정도다. 부동산 특이한 대로 상위 2% 이내로 한정하면 종부세 부과 주택수는 약 52만 채에서 26만 채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부과 기준을 상위 2% 비율제로 바꾸면 매년 종부세 부과 공시가 금액을 높이냐 마느냐를 두고 씨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높아지든지 말든지 이제 비율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상위 2%만 종부세 내게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좀 그 의견을 내시는 게 좋을 게 여러분들이 그 상위 2%에 들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재산세 내고 우리 뭐 농담 삼아 종부세 우리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종부세를 내더라도 그 대상이 되면 행복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 벌어지잖아요. 이게 내 일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만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요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오락가락 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세는 인하, 보유세는 정상화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세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장의 혼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금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지금도 세무사님들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고생하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한테도 세금 상담 하시면 저희가 지금 뭐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지금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냥 바로 세무사님께 여쭤보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세대 빌라 38만 가구 민간임대 등록 말소가 됐고요. 이제 그 이후로 월세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물량 줄어들고 있다, 뭐 난리가 났는데요.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조차 이 임대사업자를 줄이는 이런 그 상황이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간 임대 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주택 물량 토해내기를 옥죄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은 오히려 이들을 장기 임대주택 등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무차별적 단죄에 나선 당정과 달리 현실적으로 공공임대로 모든 임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균형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그 4년 전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든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처음에 취지가 임대 물량을 많게 해서 이게 공공으로 다 못하니까 그 물량이 많으면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향을 이상하게 틀어서 그 원래 취지를 왜곡하고 그 시장을 교란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시행 이후 최대 2만 6천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이 사라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줄면 민간 매입 임대 사업이 일정 부분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연결돼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서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해 장기 임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에 다주택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혜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울과 같이 자가 점유율이 현저히 낮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의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막 지금처럼 너무 막 많이 왕창 막 다 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개인이 이 임대를 하지. 이렇게 다 오히려 불이익만 가득한데 누가 나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서 임대를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주택을 처분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도세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조정해 장기 임대할수록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상한을 현재 8년 이상 50%, 10년 70%에서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70%, 20년 이상 90% 수준으로 임대 기간별로 공제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의 경우에도 임대 기간이 늘어날수록 감면 비율을 높여 장기 임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만약에 좀 과도하게 어떤 혜택을 줬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없애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